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백대호입니다. 오늘은 2025 학년도 3월 고3 학평이 치러졌는데요. 일단 시험 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고3 현역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동안의 실력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실제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겠지만 문제집 뽑아가지고 이제 풀고 나서 해설 강의를 찾아다니고 계시는 우리 N수생 여러분들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공통문항은 이제 배워가야 될 점들이 많고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해설 진행해 봅시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사실 너무 이제 전형적인 문항들이고 제가 딱히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8번 정도를 점검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A라는 게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합차 공식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로그 3에서 로그 2를 빼면 로그 2분의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3에서 로그 2를 더하게 되면 로그 6이죠.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B랑 곱하래요. 근데 로그 6의 10은 제가 로그 6에 이렇게 역수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로그 6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10의 AB제곱이라는 거는 10의 로그 2분의 3제곱이니까 빗변한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3으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VT라는 게 이제 속도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이 시각 t가 0일 때는 원점을 출발하는 p의 속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점을 출발하는 것도 알겠고 도함수의 그래프도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원함수의 그래프는 잘 알려진 3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0과 2에서 극값을 가질 거니까 0, 2, 그리고 절편을 3이라고 처리를 해주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시각 t는 A에서 P의 위치가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3은 A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0부터 2A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제가 6을 이 정도로 잡는다고 치면은 0부터 2까지는 이만큼 올라가고요. 그 다음 2부터 3까지도 이만큼 내려가고요. 그 다음 3부터 6까지도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이 각각의 길이들을 다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리곱 같은 거는 잘 알고 있을 거니까 2, 1.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그냥 절대값 씌워서 곱해주면 4고 얘도 4가 되면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6까지니까 0에서부터 6, 3 해주면은 이제 36 곱하기 3 해서 108이라는 길이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4랑 108을 더하면은 이제 116 해가지고 정답이 3번으로 잘 처리가 될 거고 9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로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칠판 지우고 나서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10, N이 3의 배수면 마이너스 19를 쭉 결정해 주셨으니까 그냥 10, 마이너스 19, 10, 마이너스 19 이렇게 반복되는, 세 개항이 반복되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n값을 찾아라 했고 n이 이제 좀 숫자가 커요. 직접 쭉 써서 관찰을 하기에는 먼 숫자니까 이제 식을 세워가면서 좀 관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좌변을 제가 SN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우변은 S의 3n 정도라고 쓸 수 있으니까 저 SN과 S3n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AN을 나열해 보면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제가 AN을 쓴다고 하면 10, 마이너스 19, 10, 마이너스 19, 10, 마이너스 19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N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쪽에다가 처음 한 가지만 더하면 S1이 될 거고 얘는 10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S2는 20이 될 거고요. S3은 1이 될 거고 그 다음 11, 21, 2, 12, 22, 3 해서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규칙이 형성되고 있음이 보여요. 자, 그럼 제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 그러니까 S에다가 정역으로 3n-2라는 걸 넣고 n에다 자연수를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쓸 수가 있는데 9에다가 지금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9에다가 n을 더했다라고 하면 1 넣었을 때 10 잘 나오죠. 2 넣었을 때는 S의 4고 그게 11 이렇게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을 관찰하면 지금 앞에 있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항들을 봤을 때 보다 10씩 커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 더하기 n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3의 배수일 때는 그냥 1, 2, 3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n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연산을 해야 되냐? SN이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른, 그러니까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역 들어가게 되면은 내뱉는 값이 다른데 이게 SN이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역을 3배 해서 넣을 거니까 이 n이 무엇인지 따라서 방정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좌변을 이렇게 좌변에다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을 넣었다고 하면 얘가 원래 그냥 넣은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쪽 좌변을 3n-2로 바꾸면 이쪽에 3n-2가 그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넣은 거를 그대로 뱉게 된다. 자, 그래서 이쪽에 3n-2 써줍시다. 자, 그럼 이게 넘겨서 정리를 하면 2n이 11 나오니까 n이 2분의 11이 되고 자연수가 아니니까 모순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넣은 그대로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3n-1을 넣게 되면은 얘가 2n이 20 하고 나오게 되니까 이때 n은 10이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10을 넣은 값을 찾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볼 n은 29였다 하고 답이 허무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얘도 점검을 좀 해주시면 3의 배수를 넣었을 때 n이 나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뱉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은 없으니까 정답은 29로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이 수열의 합을 각각 다루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걸 넘겨서 본다고 하면 A의 n 플러스 1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A의 3n까지의 합이 0이 되도록 조작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차피 맨 마지막에 3의 배수로 끝날 거고 이 앞에 3의 배수가 몇 개씩 끊기냐,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3의 배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이 합을 관찰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게 1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19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3개씩 묶어가지고 보면은 항의 합이 항상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10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앞에 3의 배수가 어떻게 나오던 이제 양수인 값을 쭉 뱉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뒤에 마이너스 19로 끝나기는 하는데 얘까지도 묶어서 3의 배수로 마무리를 할 거니까 얘는 이제 양수인 값이 더해지게 될 거고 0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9로 시작을 했을 때 마이너스 19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3의 배수가 어떻게 등장하는지인데 여기에서 19라는 거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3개씩 묶어서 1을 뱉어냈으니까 제가 19세트를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19 묶음이니까 이제 총 58개의 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쪽에 항의 개수는 몇 개냐 하고 보면 2n개죠. 3n에서 n번째까지가 빠진 거니까. 그래서 이 n개의 항이 총 58개예요. 해가지고 29라는 값을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뭐 이제 첫 번째 경우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 여기 다음에 10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나오면 마이너스 19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9가 됐다고 칩시다. 어차피 이쪽에서 3의 배수 따라가지고 쭉 계산을 할 거고 9세트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제 9묶음
그리고 2개의 항.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총 29개의 항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항의 개수는 2n개니까 이게 지금 29개가 되는 n은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9묶음 27개랑 그 다음에 2개 해가지고 29개의 항이 2n이다 라는 거는 항의 개수로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뭐 지적을 그러니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n은 어찌됐건 29라고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우수한 문항이고 이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꼭 익히셔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번 지우고 나서 11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개형은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인데 우리가 a의 범위가 뭔지를 모르니까 처음으로는 a가 양수일 때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제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이쪽 살짝 인수분해 해주면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a에서 뚫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 접하는 x좌표가 0, 이쪽은 마이너스 3a가 될 거니까 극소값인 4a가 이제 마이너스 40이라고 주어진 걸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풀게 되면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제 전제 조건에 위배되죠. 자,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는 탈락. 자, 그럼 두 번째로 a가 음수인 경우를 살펴볼 건데 여기서도 그래프 개형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a에서 뚫는 게 마이너스 3a가 양수가 됐으니까 극대값으로 4a의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0, 이쪽이 마이너스 3a. 자, 그리고 나서 극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40이었으니까 이제 길이 관계를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의 길이인데 여기 좌표를 제가 마이너스 2a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부터 이쪽의 길이가 마이너스 2a 그리고 여기부터 이쪽까지의 길이가 마이너스 a니까 거리곱을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a를 제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얘랑 얘의 차이다 해서 방정식 하나 세워주시면 이 계산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다 4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넘어가서 a 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0이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 말고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2로 인정을 하시면 되고 문제에서는 이제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f2는 8에다가 그 다음에 3, 8에 24 그 다음에 이렇게 빼기 8까지 A값 반영해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4라고 해서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쪽이 사실 넣어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8이고 얘는 이제 6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4가 돼서 사실 6하고 4하고 2 해가지고 변곡점의 y좌표를 물어본 것과 같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0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4라고 해서 계산 없이 답을 끌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뭐 시험 보는 입장이니까 그냥 대입해서 답 내고 끝냈으면 되는 문항인 것 같아요. 자, 칠판 지우고 나서 1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가 식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원점에서 fx에다가 근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원점을 지난다 라든지의 것들을 해주시면 A의 좌표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법으로 A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원점과 제가 이쪽을 t, ft로 놓고 평균 변화율인 t분의 ft 그리고 미분계수인 f't가 같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직선을 곡해서 그려보면 이쪽이 접점인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뚫는 지점이 될 건데 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A라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길이 관계들을 잘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변곡점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이들의 길이 관계는 이제 2대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는 0에서 이렇게 딱 하고 그어가지고 얘가 0,4를 지나고 저기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만큼의 길이가 4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L에서 이제 3분의 2만큼의 길이를 뺀 거. 자, 그 다음에 2L에서 3분의 2의 길이가 더해진 것만큼. 그 다음 최고차이 계속까지 곱해서 이렇게 거리곱으로도 L을 측정해서 A를 찾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계산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던,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던 A의 좌표는 이제 1,6이다 라는 걸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1,6인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쪽 B라고 하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도 마이너스 2,6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값이 같고 우리는 지금 정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간을 나눠가지고 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랑 그 다음 0부터 1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제가 A, B를 이렇게 이을게요. 자, 그래서 이 위쪽의 넓이를 P, 이쪽의 넓이를 Q 라고 하면 이제 요 직각 사다리 꼴에서 P는 더하고 Q는 빼봐라 라고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라는 게 직각 사다리꼴 뭐 C, O, A, B겠죠. 여기에서 이제 P의 넓이는 더하고 Q의 넓이는 빼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넓이끼리의 차는 정적분으로 항상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 곡선과 노란색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편의 위치들을 파악하면 좋겠죠. 자, 근데 여기는 제가 1로 알고 있고 이쪽은 제가 마이너스 2로 알고 있는데 식을 보면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1과 마이너스 2,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저기 A부터 B까지 제가 정적분을 하는데 필요한 식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라는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적분식이 사실 되게 좋은 형태로 변환이 되는데 일단 앞에 직각 사다리꼴부터 계산을 먼저 해주면 이제 높이가 6이 됐어요. 자, 그리고 윗변과 아랫변을 더할 건데 우리는 윗변 A, B의 길이가 X좌표 차인 3임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랫변은 이제 2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약분해가지고 3, 5, 15 해서 넓이를 일단 써보면 이게 15에다가 뒤에 정적분 값을 계산한다 해요.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적분 구간의 양끝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은 이게 맞물려 있을 때 가운데에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 되도록 조작해서 그러니까 x-1과 x 플러스 2가 중앙이 되게끔 조작을 해주면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고 제가 이 부분만 살짝 이 노란색들이랑 전개를 해주면 대칭성에 의해서 정적분 값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없고 이 식을 제가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의 넓이 공식과 연관지어서 정적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15라는 게 있었고 얘는 2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마이너스 2고 이쪽이 1이기 때문에 넓이에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하시고 6분의 1에다가 최고차항에다가 이제 간격의 세제곱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3 하나 약분하시면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15라는 4분의 60에서 4분의 9를 빼면 4분의 51로 답이 잘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파란 색깔 도형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정적분을 할 거니까 제가 이쪽까지 정적분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상관이 없겠죠.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그냥 fx의 식을 정적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1, 6 하고 나와 있는 3이라는 넓이를 빼서 계산해도 된다. 자, 근데 뭐 이렇게들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주변 도형을 활용해서 넓이를 볼 거면 이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풀이가 2가지 정도인데 이제 답 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니까 일단 시험장에서는 빨리 계산을 뭐 이렇게든 뭐 저렇게든 해서
처리를 하시고 사후적인 풀이로 이런 것들도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 지우고 나서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을 보기로 했었는데 이제 13번은 사실 8번 정도로 나와도 손색이 없는 문항이라서 여러분들이 A 값의 범위를 양수랑 음수랑 잘 나눠가지고 처리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설은 건너뛰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14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4번을 보시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데 이제 부등식 조건이 나오면은 문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제 좀 계산이 많아지거나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아무튼 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A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F1과 F'1도 주었으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성립할 건지 좀 관찰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 부등식을 보시면 X1과 X2가 나와 있는데 얘들은 대소관계가 정해진 두 수예요. 근데 임의의 실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사실 이게 2022학년도 대수능 예시문항 12번에서 보면 좀 좋은 문항이기는 한데 사실 증가감소랑 엮어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인테그랄 하고 x1부터 x2까지 제가 다 넘겨요. 그래서 f에 t가 있을 거고 이쪽에서 이 식과 이 식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면 f'의 a, t-a 그리고 fa 하고 되는데 이게 지금 ft라는 곡선에서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빼봐라 라는 거고 이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신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도함수로 하는 어떤 원함수를 만들어냈을 때 그걸 뭐 라지 fx라고 하면 라지의 f x2 그 다음 라지 f x1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증가한다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질 조건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자, 그러면 제가 4차 함수의 개형을 뭔가 좀 그려보면서 쭉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런 개형을 되게 많이 그려요. 뭐 막 그릴 거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다 접선을 그어서 빼서 관찰을 할 거기 때문에 개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셔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A를 이런 쪽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접선을 긋는다고 하면 접선보다 곡선이 항상 위에 있으니까 이제 곡선에서 접선의 함수값을 빼봐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x1, x2를 잡더라도 정적분의 값이 이제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걸 쭉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접선을 그어가면서 관찰을 할 건데 이제 접선이 곡선을 뚫는 지점이 발생을 해요. 그게 공통 접선이에요. 그럼 이것보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접점에 A좌표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곡선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실수 x1, x2를 잡았을 때 성립할 수가 없고 이쪽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A 값을 제가 쭉 넣으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쭉쭉쭉 가다가 이제 다시 공통접선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접선을 그어봤을 때 항상 곡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의 접점 또한 3이라고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 f의 1이라는 게 15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f'1이라는 게 1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1과 3 가지고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그 지점의 x좌표를 찾으면 여기는 중점인 1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fx 위의 점이니까 얘가 1,15가 됨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리곱을 살짝 이용할 수 있는데 이쪽의 길이라는 게 2, 2 해가지고 16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찍힌 이 점은 1,-1이 되는 거고 얘랑 얘는 어차피 평행한 두 직선이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직선을 제가 y는 x-2라고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F4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쪽에 4를 쭉 대입하게 되면 여기만큼의 길이를 이쪽 점의 좌표에다 더해주면 되고, 저는 이게 4,2라는 걸 알고 있고 이쪽의 길이는 5, 5, 1, 1 해가지고 25임을 알고 있으니까 2에서 25를 더해서 27이다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거리곱이라는 게 사실 식을 작성하고 대입한 다음에 뭐 그 결과를 이제 쭉 그림에다 표현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뭐 식 작성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뭐 거리곱 이용해서 조금 특수한 조건 때문에 좌표들이 다 결정되는 상황인 걸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실수 A, P, Q가 있고요. P랑 Q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두 실수예요. 자, 그리고 fx는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x가 p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q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셨고, 저 함수를 그려서 관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럼 x축이 있을 거고 y는 4라는 게 있을 건데, 원래 점근선이었던 마이너스 4가 뒤집혀 올라가면서 모양은 이렇게 형성이 됐겠죠. 자, 근데 이쪽 4가 언제 될까를 보면은 그냥 절대값 그냥 벗겨서 4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3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 절대값 내부가 언제 0 될까를 관찰해 보면 2라는 것도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P라는 거랑 Q라는 거를 제가 이 곡선에 어떻게 위치시켜야 저 문제에서 말하는 fx가 1대1 대응이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다 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관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P랑 Q를 제가 이쪽에 몬다고 치면 이쪽과 이쪽 그래프가 다 선택이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PQ를 첨점보다 오른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왼쪽에서 1대1 대응이 안 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P랑 Q는 애초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그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파란 색깔을 기준으로 왼쪽은 일단 fx의 그래프로 선택을 할 건데,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P랑 Q 사이에서 등장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저 로그 함수 그래프는 어차피 증가만 하는 개형이니까 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치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만들려면 이 파란 색깔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인데, 이 빨간 선 위로는 사실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빨간 선 위로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빨간 선일 때 탁 하고 끊기면 이제 위쪽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치역이 빨간 선보다 크거나 같다, 점근선 4보다는 작거나 같다예요.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치역으로 인정해야 되니까 이쪽 3이라는 게 Q로 잡힐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 선부터 위쪽은 다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파란 선 위에 X좌표 3인 것 잡으면은 이게 로그 함수로 이렇게 이어져야 1대1 대응인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 자, 그래서 사실 로그 함수가 이제 3, 이쪽의 좌표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좀 중요해요. 이게 얼만큼 내려올래? 를 본 건데, P라는 게 아까 0으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0, 해가지고 3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0,3인 거고 얘가 이렇게 쭉 타고 가서 3,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함수가 지금 3,3을 지나는 걸 알게 됐고, 우리는 P가 0, 그 다음에 Q가 3임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값이 지금 2분의 3이 된 거죠. 자,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저 값을 괜히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로그 함수만 살짝 끊어내 볼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2분의 3이라는 거 여기에다 넣어야 되니까. 자, 그럼 로그 함수를 제가 그린다고 치면 점근선 0이 있고, 이렇게 로그 함수를 그렸을 때 3,3이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x좌표의 변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0부터 이쪽까지 떨어진 길이가 지금 3이에요. 자, 근데 x좌표가 2분의 3일 때는 어떻게 됐어? 라는 절반 간격을 물어본 거니까 이제 로그 함수의 연산,
로그함수의 길이 관계를 이용해서 얘에서 얘로 지금 나누기 2. 밑을 한번 나누게 됐죠. 그래서 밑을 나눴으니까 얘는 밑을 한번 나눴으니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돼. 해서 2분의 3,2라는 사실을 알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작년 6평 12번 문제, 13번이요. 12번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길이 관계는 다 점근선으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역함수 시켜서 지수함수를 본다고 치더라도 점근선이 있을 건데 이쪽의 길이, y좌표들은 어차피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평행해요. 그러니까 길이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2의 x제곱 더하기 a 라고 했어도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바꿨어도 사실 이쪽부터 이쪽까지 x좌표가 얼마나 늘어났어? 플러스 1 됐어? 그럼 얘 길이가 1인데 l인데 이 길이는 2l이야 라고 두 배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잘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허투루 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비율로서 1만 딱 떨궈가지고 2번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5번까지도 굉장히 이제 질 좋은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객관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넘어가서 단답형을 볼 건데 제가 사실 19번까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도형 문제인 2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근데 B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으니까 제가 뭐 3K, K 이렇게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분점을 D라고 했고 ADB라는 각도를 이렇게 세타로 주셨네요. 자, 그리고 나서 AD라는 거의 길이가 루트 2. 자, 그리고 나서 AB 대 AC가 2대 1이라고 주셨으니까 제가 비율 반영해서 이렇게 놓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도형 분석이 더 되면은 K랑 L 사이의 관계식을 뭐 알아내 볼까? 이런 것도 시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코사인 세타라는 게 4분의 루트 2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코사인 세타는 2루트 2분의 1이라고 다시 쓸 수 있고 여기에서 뭐 사인 세타의 값도 사실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2루트 2분의 얘 제곱하면 8이고 얘 제곱하면 1이니까 서로 빼가지고 루트 7이다. 뭐 이렇게 알아내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근데 이렇게 코사인 값이 되게 분모가 심상치 않은 숫자면 웬만하면 수선을 내려서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기보단 수선을 내려서 해결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루트 2니까 2루트 2분의 1이 되려면 이쪽이 2분의 1이어야 되고 피타고라스 때문에 2에서 4분의 1을 뺄 거니까 4분의 7 거기에 루트를 씌울 거고 이게 루트 2분의 루트 7 하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BC라는 삼각형이 A에서 내린 수선에 의해 길이들이 다 결정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B부터 제가 수선을 H까지라고 하면 사실 K랑 L에 대한 관계식은 다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보면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ABD는 지금 쪼개진 왼쪽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저 EL 이라는 게 외접원의 지름인 뭐 제가 라지 R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얘를 약분하고 나면은 외접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사인 제곱 세타 분의 L 제곱을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L제곱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자, 그러면 일단 사인 제곱은 저희가 정해놨으니까 이제 제곱을 해보면 8분의 7이 될 거고 이제 7분의 8L제곱으로 좀 바꿉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L제곱에 대한 거를 제가 도형 분석한 거 좀 써볼게요. 자, 주황색을 기준으로 왼쪽의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빗변이 2L의 제곱이죠. 자, 그걸 제곱하면 높이인 2분의 루트 7과 밑변인 전체 3K에서 2분의 1 빠진 게 제곱해서 더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4분의 7, 그 다음 3K 빼기 2분의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또 주황색 기준으로 오른쪽 삼각형을 보면은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L제곱이고 그 다음에 밑변이 K 플러스 2분의 1이고 높이가 뭐 똑같이 4분의 7이니까 여기에다가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L을 구해야 되는데 L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K를 소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K부터 구하고 그 K 값을 대입해서 L을 구하는 게 괜찮아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4L 제곱이니까 제가 이 밑에 식에다가 4를 곱해서 뺀다고 치면 얘는 0이 될 거고요. 얘는 4를 곱했었고 여기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분의 7 빼기 7 하고 연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 그냥 있을 건데 여기에서 여기에 4를 곱해야 되니까 4는 안쪽으로 넣어줍시다. 그럼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이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이걸 전개한다고 치면이 9K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 그리고 2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3K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4분의 7과 마이너스 7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4분의 7은 미리 더해서 4분의 8하고 빼기 7이라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 전개가 끝났으니까 얘도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1 하고 0이 된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가 2 빼기 7이었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6이라는 상수항이 나오죠. 자, 그럼 앞에 것까지 다 정리를 해주면 얘가 5K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은 8K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5K, K로밖에 쪼갤 수 없고 그 다음에 얘는 3과 2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 3, 이쪽에 10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이면은 인수분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평소에 잘 접하던 개수들은 아닐 거니까 조금 혼란을 주신 것 같고 차분하게 넣어가지고 인수분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K가 이제 2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뭐 아무 식에나 넣어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쪽에다 넣을게요. 그럼 L 제곱이라는 게 지금 4분의 7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가 됐어요. 아, 그래서 8로 결정이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어차피 L제곱에다가 8을 넣을 거니까 이 분자가 64가 됐음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파이까지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도 파이가 빠졌네. 자, 그래서 7이랑 64랑 더해가지고 이제 71이라는 최종 정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20번 뭐 코사인 값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또 빗변이 특수한 숫자여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코사인 법칙 굳이 쓰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 보여드렸고 이런 것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있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시킨대요. 자, 그래서 뭐 아까 10번에서의 수열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이제 조건이 항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역추적 뭐 아니면 정방향에 대한 뭐 범위를 나눠가지고 이제 다음 항을 추론하는 뭐 그런 기법들이 사용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저한테 A6을 주셨고 A1을 이제 다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관심사는 A6부터 시작해서 A에 1까지로 좁혀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6이 2라고 했으니까 저는 A5를 바로 추론할 수가 있는데 추론하기 전에 점화식을 살짝 느껴봅시다. 자, 일단 3이라는 값이 기준이고 그것보다 작으면 그 다음 항은 10을 내뱉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떤 AN을 N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자연수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0이 아닌 값이 여기서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등장하면은 두 규칙을 모두 적용해 주셔야 되고 10이 아닌 값이 등장을 했으면 위의 규칙만 적용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10이 아닌 값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AN 가지고 AN 플러스 1을 추론을 할 거기 때문에 AN에 N, A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있는 숫자와 여기 넘버링을 곱한다 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얘는 10이 아닌 값이니까 2랑 5를 곱해가지고 10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저희에게 시련을 주고 계시죠. 자, 그럼 10인 값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갈 때 얘랑 얘를 곱해서 40이 나올 수 있어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괜찮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이 뭔가 3보다 작은 자연수를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3보다 작다 라고만 일단 할게요. 이거 자연수 취소입니다. 취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인데 이거 40이라는 게 10이 아닌 값이니까 이제 다시 곱해주면 120이 되고요. 얘도 또 10이 아닌 값이니까 240이 되고요. 얘도 또 10이 아닌 값이니까 240이 돼서 이제 A1은 문제없이 240이라는 하나의 값을 얻어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P가 문제인데 P가 3이 그러니까 3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이 아닌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넘버링과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P가 될 건데 저희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무조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P라는 것 자체가 3보다 작았으니까 3P라는 건 9보다 작은 값이고 얘도 역시 10이 아닌 값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 항으로 추론을 할 때 또 넘버링이랑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6P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역시 6P도 범위를 제가 관찰할 수 있는데 6P라는 게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아졌거든요. 그래서 6P는 6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P의 상한선은 여전히 3이기 때문에 18이에요. 그러면 얘는 10이 아닌 값일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규칙을 다 적용을 해야 되고 10 하니까 이제 제 아이폰 시리가 대답을 했는데 자, 일단 규칙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넘버링이랑 곱해서 6P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6P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6부터 18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다 헤아려 주면 되고 얘는 이제 P가 뭐 자연수라고는 안 했어요? 아까 했는데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6P가 6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17까지 간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10이 아닌 값으로 나올 거면은 저한테 어떤 새로운 숫자가 있어야 되고 얘는 무조건 3보다 작아야 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보다 작은 값이어서 너를 10으로 만들었어 라고 한 거고 P랑 Q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자, 근데 얘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과 2로 얻어진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6부터 17까지를 다 구하시고 1부터 2까지도 구하시면은 얘들을 다 더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이용하면 되니까 양끝 평균이 2분의 23이고요. 항의 개수는 6부터 17까지 이제 1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6이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120에다가 18이니까 138이 나오고요. 얘는 다 합쳐서 3이니까 얘네 둘을 다 더해줘서 141이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1번은 뭐 이렇게 역방향으로 추적을 하셔도 괜찮은데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자연수 P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3보다 크거나 같은지 3보다 작은지 가지고 A4까지 쭉 도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처리하실 때 그냥 정방향으로 추론을 해도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두 가지로 나뉘겠죠. P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요. 제가 N, 여기는 넘버링으로 나눌 거니까 P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P가 3보다 작을 때는 10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10이라는 거는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 5도 또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이제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5가 되고 이 3분의 5라는 게 A4 우리 P라고 했던 게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제 얘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P가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얻었으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갈 때 1, 2라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P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은 규칙을 이용해서 2로 나눠줘요. 그럼 2분의 P인데 이 2분의 P가 이제 2분의 3부터 3까지 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게 또 어떻게 나뉠까? 그래서 P가 이제 2분의 P가 3보다 크다고 하면 그러니까 P가 6보다 크다고 하면 얘는 위의 규칙을 따를 거니까 이제 3으로 나눠 주셔서 이제 6분의 P라고 하시면 되고 요 6분의 P가 3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P가 이제 18보다는 작고 6보다 크거나 같다 얻어주시면 되고요. 요게 만약에 0과 2분의 3 사이다. 그러니까
2분의 3과 이제 3, 4이다 라고 하면은 밑에 10으로 내려갈 건데, 요 10이라는 게 이제 A 사이는 어울리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정방향으로 추적을 하더라도, 역방향으로 추적을 하더라도 주어진 규칙을 잘 적용해야만 원하는 값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풀이 다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7번 지우고 나서 22번. 기출문제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소재인 것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7번 지우고 나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문제 2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렇게 x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 주셨고, 이 gx라는 친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딱 깔끔하게 문제를 끝내주셨어요. 자, 근데 사전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일단 다항함수 꼴에서 이제 절대값을 다 씌워가지고 뺀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기출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진짜 있다 없다를 굳이 구분할까 하면 또 미적분 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제 이런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기출에는 나오지 않은 소재니까, 메인으로 나오지 않았던 소재니까, 근데 또 잘 알려진 사실이라서 여러분들 알고 들으시면 이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두 다항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두 다항함수에 절대값을 씌워서 빼요. 그럼 이 전체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나왔으면 각각의 미분 계수가 절대값을 씌우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둘 다 0이니까, 그리고 얘들이 각각 미분이 된다고 하면 둘 다 미분이 되고 미분이 돼서 미분 가능해서 미분 가능을 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결과 미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니까 미분 계수가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P'A랑 Q'A는 둘 다 똑같이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근데 둘 다 미분이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지금 미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사실 부호를 잘 반영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px도 qx도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px가 뭐 이렇게 있어서 접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a에서 미분계수가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그어진다고 칠게요.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부호만 반대겠죠. 그래서 이쪽이 뭐 마이너스 k라고 하면 이쪽은 k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p예요. 절대가 p. 자, 근데 q도 뭔가 잘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접선 기울기랑 이쪽에서 접선 기울기가 딱 부호만 반대일 건데, 얘는 제가 뭐 L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에 대한 연산이 이제 같아져야 좌미분계수끼리 계산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뺀 거죠. 요거랑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끼리 계산한 이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K랑 L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K라는 거랑 L이라는 게 이게 뭐 감소하고 있다가 접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뭐 증가하고 있다가 접혀 올라간 건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절대값만 씌워서 이제 관찰을 한다. 자, 근데 당연하게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랑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거랑 뺐다고 치면 미분이 절대로 안 되는 애니까 이제 나머지 경우는 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있으면 이제 22번 문제를 조금 윤택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사전 지식으로 해서 22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22번으로 돌아와서 어찌됐건 이제 f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잘 나눠진 상황인데, 제가 범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면 fx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뭐 0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 fx 기준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2에 x-2에 x 플러스 2라고 할게요. 자, 요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당연히 연속성, 미분 가능성을 다 조사를 해야겠죠. 자, 그럼 일단 0에서의 연속성부터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연속성부터 조사를 해보면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F0이고요. 얘는 절대값 F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8이지만 절대값이 씌워져서 그냥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F0의 부호를 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풀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양수면 넘어가가지고 F0이 4가 잘 나오는데 음수면 이제 소거되면서 모순이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F0은 4일 수밖에 없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다항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0 근방에서 fx의 부호가 이제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죠. 자, 그래서 연속성을 체크를 했고 미분 가능성 체크를 할 때 좌 미분계수는 f'0으로 처리를 하시고 우 미분계수는 얘가 0 근방에서는 그냥 그대로 바뀌어질 거기 때문에 f'0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뭐 0에서 그냥 미분계수가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접혔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0이라는 미분계수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뭐 찝찝하신 분들은 절대값 진짜 0 근방에서 벗겨가지고 그냥 미분해서 뭐 4x 뭐 이렇게 나올 건데 그거 가지고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f'0은 0이라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요 구간이 연결되는 곳 말고 다른 말썽 부리는 곳이 어딜까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거니까 x는 2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그리고 함수값은 0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절대값이 씌워져서 첨점이 발생하면 미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미분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근데 얘는 여기에서만 미분이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미분이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x는 2에서 미분이 된다고 하면 이 함수는 x는 2에서 미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x는 2에서만 미분이 안 돼야 돼요.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접혀 올라가서 미분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는 0이 아닌 상태겠죠. 자, 근데 우리 아까 들었던 거를 토대로 f'2의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얘 2에서의 미분계수는 8이니까 그냥 절대값 8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식을 작성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다 저한테 들어왔으니까 뭐 요거 가지고 계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f'2가 뭐냐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이것도 제가 제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당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건 뭐건 당당하면 일단 양수라고 그냥 줍니다. 근데 당당하지 못하니까 음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관성에 의해서 보통의 학생들이 양수겠지 하고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조건과 안 맞는 그런 개형들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이제 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당당론에 의하면 사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것부터 보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일단 저는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인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이 두 조건을 보면 y는 4라는 상수함수랑 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제가 이 f'2가 8이 되면 f2는 0인데 f'2가 8이 되면 접선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고 제가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fx가 x는 2에서만 미분이 안 되도록 하기로 했는데 이쪽에 2가 아닌 새로운 첨점이 생겨버렸죠. 자, 그럼 반대로 제가 y는 4가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는데 0을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해볼까? 인데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 되도록 그려보죠. 뭐. 그리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극소를 가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말도 안 되는 첨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개형은 이제 fx가 x는 2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걸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 라고 했고 뭐 여기서는 사실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싶기는 해요.
자, 그래서 y는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축 그어주고요. 0이 있고 2가 있는데 이제 0에서 극대를 가질 수는 없죠. 그 다음 극소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극소 다음에 극대가 나와야 돼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 상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것만 확정을 지으면 사실 뭐 굳이 그게 필요한가 해서 얘는 이제 F'E가 마이너스 8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F'E가 8일 수는 없어요. 증가하는 부분이 이쪽에 갖다 대야 되는데 0에서 극소를 찍고 증가하고 있을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극대를 찍고 그 다음에 증가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F'E는 마이너스 8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fx가 사실 식작성하기에 상수항과 1차항의 개수가 모두 나와 있고 함수값 하나, 그 다음 미분계수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뭐 연립해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4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f의 2는 0, 그 다음에 F'E는 마이너스 8, 이 두 개를 연립하고 싶어요. 자, 이거 뭐 계산해 주시면 장계산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b는 1이 나오게 돼서 이제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5를 잘 넣어서 대입할 수 있어요. 자,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5를 그어가지고 거리곱으로 5 해가지고 125, 아니지, 이쪽을 찾아야 되네. 그래서 5하고 이쪽 거리까지 찾아야 되니까 지금은 거리곱이 조금 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넣어주자. 자, 그럼 f의 마이너스 5는 이제 마이너스 125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125, 그 다음에 이쪽에는 25가 됐고, 그 다음에 뒤에 4가 있으니까 이제 154라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번도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 해봤는데 평가원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제 참신한 소재니까 꼭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교육청 문항을 조금 본따 가지고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본따 가지고 상황을 이제 수능에도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공통문항 해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제 뭐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5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